한국 가요계의 전설적인 보컬 중 한 명인 이승철은 마이 러브, 네버 엔딩 스토리, 소녀시대 등의 히트곡으로 수백만 청중의 가슴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1966년 12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인내와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록밴드 부활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했던 초기부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부침을 겪으며 이승철은 찬란한 정점과 고통스러운 시면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깊은 슬픔, 쓰라린 실패,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승철의 삶을 다음과 같은 측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슬픔, 성공과 실패를 겪은 그의 삶, 그가 항상 갈망했던 성취, 그의 사랑과 결혼, 비극적인 최후와 아내 박현정과의 관계, 슬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최후. 이승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의붓딸과의 관계 상실일 것입니다. 그는 의붓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2007년 박현정과 결혼한 후 이승철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13세 소녀의 의붓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7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의붓딸을 만나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과 지리적 거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의붓딸은 대화에서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언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생길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이승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의붓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깊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의붓딸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했고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직장과 건강 문제로 인해 미국에 있는 의붓딸을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을 늘 소중히 여겼던 그에게 소중한 가족과의 소통을 놓친다는 것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2018년 이승철은 만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목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한때 한 음도 부를 수 없는 날도 있었고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긴 밤을 보내는 동안 그는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주 울었습니다. 그 고통은 병마와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의붓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압박과 직업적인 압박이 겹쳐 이승철은 벗어날 길 없는 나락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슬픔은 그가 말년에도 간직한 슬픔이었습니다. 이승철의 음악 인생은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 록밴드 부활의 리드 보컬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이끄는 부활은 한국 록의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 이승철은 강력하고 소울풀한 보컬로 단숨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의 데뷔 앨범 Rock Will Never Die 1986는 해야와 같은 독특한 보컬 매력을 뽐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88년 두 번째 앨범 이후 이승철은 부활을 떠나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획기적이면서도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첫 솔로 앨범 Don't Say Goodbye 1999년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타이틀곡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앨범으로 1989년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음반 본상을 수상하며 유망한 솔로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0년대에 이승철은 더 많이 사랑할수록 1993, 소리의 반영 1998 등 일련의 성공적인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내 사랑, 끝나지 않는 이야기 등의 곡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발라드의 명곡이 되었고 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습니다.
2002년에는 부활과 재결합하여 새로운 날 새벽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곡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컴백은 그를 다시 주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 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승철은 한국에서 솔로 앨범 12장을 발매하며 2004년과 2009년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음반 본상, 2005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상 남자, 2013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최우수 보컬 퍼포먼스상 남자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슈퍼스타 K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 연예계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승철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1세기 초 2000년 더 리브 롱데이와 2001년 컨페션 등 그의 앨범 중 일부가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재정적, 정서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특히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관객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패한 것처럼 느꼈던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5년 콘서트에서 한 관객이 그가 관중석으로 물병을 던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에서 트레이드마크였던 그 행동 말입니다. 이 소송은 그의 명성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승철의 노력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을 동반했습니다. 후두염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목소리를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실패로 인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예전 녹음을 들으며 다시는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봐 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0년 일본 공연에서는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부른 후 관객들이 10분간 기립 박수를 보내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의 업적은 단순히 명성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적 유산을 남기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한국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이 러브, 네버 엔딩 스토리와 같은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듣고 싶어 하는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록, 발라드, 팝 등 다양한 장르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으며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음악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젊은 재능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하며 음악적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승철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열망합니다. 루이라는 예명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2004년 앨범 루이, 티어즈 인 헤븐을 발매하며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성과는 부활, 특히 기타리스트 김태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밴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부활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고 2002년 재결합은 그들의 우정과 상호 존중을 증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승철은 자신의 음악을 위해 살았던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이승철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두 번의 결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1995년 배우 강문영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그는 이원과 이진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1997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이혼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승철은 이혼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원, 이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여행을 다니고 가족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2007년 사업가 박현정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박현정 씨의 딸을 포함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승철은 박현정 씨가 자신이 가장 힘든 시기, 특히 투병 생활을 할 때 항상 자신을 지지해준 강인한 여성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의붓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의붓딸을 매우 사랑했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지리적 거리와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붓딸이 전화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의붓딸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문영 씨와의 이혼은 어린 시절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가족과 책임감에 대한 그의 관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승철과 아내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의 인생에서 슬픈 한 장을 남겼습니다. 2023년 이승철은 후두염 합병증과 후두암으로 인한 후두암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아내 박현정과 아이들만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한때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박현정과의 관계 또한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인한 여성이었던 박현정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점차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15일 세상을 떠났고 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